준비한 다른 뉴스도 짧게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어제 대통령 석방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후 다들 용산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경찰 추산 800명,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자유파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모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1,000명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다가 헤어졌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은 대통령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이런 구호를 연호하면서 대통령을 기다리다 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중으로는 대통령이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집회 참여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지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봐서는 직장에 있다가 직장 마치고 소식을 듣고 관저로 뛰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학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계속됐는데, 특히 어제는 호남권 대학생들의 연합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남대 앞에 정문에서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호남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상징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탄핵 반대 자유파 시국선언을 그 좌파들의 상징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하겠다, 이렇게 역발상을 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당당하게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있었는데, 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전북대, 광주대, 군산대, 원광보건대 등 대학이었고, 여기에 광주대의 조영탁 교수, 조선대의 윤종록 명예교수 등 교수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거짓 선동, 탄핵 칼춤, 호남이 반대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호남이 반대한다. 또 이 1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70여 명은 헌법 유린 중단하라,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이런 손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에 나선 전남대학교 철학과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부적절했고 구속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 행위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뉴데일리는 어제 있었던 이 호남권 대학의 시국선언을 보도하면서 호남권의 대학 교수들의 주장과 연설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전국 6,400여 명의 교수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입니다. 이 정교모의 호남 지부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호남권의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이고 그 배후에 북한과 중국이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선관위 실무과장인 조혜주, 이 조혜주가 투표 분류기가 단순히 표를 세는 장치가 아니라 전산망에 연결돼 빠른 집계와
무선 송출을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좌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이 조혜주, 선관위 실무과장 출신의 조혜주를 다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이로써 부정선거의 산채가 마련됐다. 그때 이후로 선거 때마다 매번 야당 측 압승이 만들어졌던 것은 우리 모두가 목격한 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만약 우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야당과 선관위가 합심해서 모든 선거 데이터와 전산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론된 조혜주 이자를 부정선거의 실무 책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혜주를 신원 확보해서 엄중한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주라는 이름을 잊지 맙시다. 또 교수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자투표 분류기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 전산 요원들과 함께 이루어졌음은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이다. 또한 중국의 직접적 개입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교류협력 체결을 할 때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돼 전산을 통한 투표수 조작과 대량의 가짜 투표지 투입이 감행된 것으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이른바 1대1로 책략으로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가나 등 힘없는 나라들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에조차 친중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집요하게 선거 개입을 획책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주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있었던 호남권 대학과 호남권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고, 또 여기서 제기된 부정선거와 관련된 합리적 의심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의 성명에 직접 언급된 조혜주, 양정철 등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보하고 집중적이고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화면이 나갔는데 제가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됐어요. 예. 자, 이 곽종근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곽종근이가 누군가로부터 양심선언이라는 형태로 양심선언을 강요받았다, 협박받았다고 하는 정황을 TV조선이 보도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곽종근이가 이제 자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뭐 범죄 사실을 쓰는 걸 자수서라 그럽니다. 곽종근이가 최초 자수서를 작성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자수서를 작성해요. 그게 2차 자수서거든요. 그런데 이 2차 자수서는
구속되기 전날 밤을 새워서 썼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전날 밤을 새워서 썼다고 하는데, 이 2차 자수서를 쓸 때 민주당의 박범계라는 자가 추가로 틀어놓은 사실도 다 소상하게 자수서에다 써넣어라 라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2차 자수서를 작성한 시점이 12월 15일이에요. 이 자수서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제 구속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 12월 30일 날 작성된 검찰 조서에서 곽종건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그 전에 머릿속을 정리한 것이고 거의 밤을 새워서 작성한 것이 2차 자수서다. 이렇게 진술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날 밤을 새워서 2차 자수서를 썼는데, 이 과정에 박범계가 추가로 털어놓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라. 그 조언이라고 하지만 회유한 거고 강제한 거죠. 곽종건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고 그대로 2차 자수서가 쓰여졌다고 보입니다. TV조선은 이 곽종건이한테 그런 2차 자수서를 쓰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답을 듣지는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정규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